보물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소년 짐 호킨스가 해적과 보물을 둘러싼 모험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배우는 이야기. 단순한 모험 이야기를 넘어 소년의 성장과 인간의 양면성을 다루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줄거리, 독후감, 그리고 5가지 관점의 비평을 포함하여 이야기의 끝에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까 합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낡고 빛바랜 보물 지도가 펼쳐진다.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15사람이 죽은 자의 함 위에 요호호, 그리고 럼주 한 병.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읽었던 그 이야기. 한쪽 다리가 없는 해적, 어깨 위에 앵무새, 그리고 XX자 표시가 그려진 지도. 네, 바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입니다. 단순한 아동용 모험 소설로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펼친 보물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세상을 배우고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가장 아픈 과정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히스파니올라 호에 승선해 보시죠. 그곳에 우리의 잃어버린 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부 소년, 바다로 나가다. 그 이야기는 영국의 쓸쓸한 해안가 벤보 제동 여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소년 짐 호킨스는 그저 부모님을 도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아이였죠. 어느 날 늙고 흉터투성이인 해적 빌리 본지가 여관에 투숙하면서 짐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빌리 본지가 남긴 낡은 상자,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플린트 선장의 보물지도. 짐은 의사 리브지와 지주 트릴로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히스파니올라 호를 띄우게 됩니다. 여기서 문학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악당, 외다리 요리사 롱존 실버가 등장합니다. 그는 짐에게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지만 사실 그는 플린트 선장의 부하였던 잔혹한 해적 두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과를 꺼내려다 사과통 안에 빠진 짐은 충격적인 진실을 엿듣습니다. 실버가 선원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고 보물을 차지한 뒤 일행을 모두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말이죠. 섬에 도착하자마자 배신과 전투가 시작됩니다. 짐은 기지를 발휘해 섬에 버려져 있던 괴짜 해적 벤건을 만나고 목숨을 건 모험 끝에 배를 탈환합니다. 결국 해적들은 제압당하고 보물은 이미 벤건이 옮겨놓았음이 밝혀집니다. 실버는 마지막 순간까지 처세술을 발휘해 목숨을 건지고 보물의 일부를 챙겨 유유히 도망칩니다. 짐은 보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그 순진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부 상실을 통해 얻은 성장. 보물섬을 다시 읽으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보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짐 호킨스가 겪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이해였습니다. 짐에게 롱존 실버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짐에게 실버는 강인하고 유머러스하며 의지하고 싶은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과통 안에서 들었던 실버의 배신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짐의 마음을 베었을 겁니다. 하지만 짐은 실버를 무작정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의 잔혹함을 보면서도 동시에 그의 카리스마와 생존 본능을 인정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 이 잔인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짐 호킨스는 소년의 껍질을 깨고 어른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결국 이 소설은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경했던 대상을 극복하고 홀로 서기를 배우는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보물을 얻은 기쁨보다 묘한 쓸쓸함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3부 5명의 비평가. 이 작품은 왜 100년이 넘도록 사랑받는 걸까요? 5명의 가상 비평가들의 시선을 통해 이 작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 문학 역사가의 시선. 해적의 원형 아키타이프를 완성하다. 우리가 오늘날 해적하면 떠올리는 모든 이미지 XX자가 그려진 지도, 어깨 위에 앵무새, 의족, 검은 점블랙 스파트 은 모두 스티븐슨이 이 책에서 창조한 것입니다. 보물섬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현대 대중문화 속 해적이라는 장르,
자체를 탄생시킨 바이블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도 결국 스티븐슨의 유산 위에 서 있는 셈이죠. 이 아동 심리학자의 시선, 아버지의 부재와 위험한 멘토. 짐 호킨스는 작품 초반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모험은 짐이 새로운 아버지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주나 의사는 사회적으로 훌륭하지만 짐의 야성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반면 실버는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나쁜 아버지죠. 짐이 실버에게 끌리고 끝내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짐의 내면에 잠재된 모험심과 독립성을 일깨워준 유일한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3. 캐릭터 분석가의 시선. 존 실버, 문학사상 가장 입체적인 악당. 롱존 실버를 보세요.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지만 짐에게만큼은 진심 어린 애정을 보입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합니다. 비굴했다가도 순식간에 제왕처럼 군림하죠. 절대악이 아닌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현실적 인간상. 이것이 바로 실버가 오늘날의 안티히어로 엔티-마이너스 히로이, 시초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4. 작가 스토리텔러의 시선. 서스펜스의 교과서. 저는 짐이 사과통 안에 숨어있는 장면을 문학 역사상 최고의 서스펜스 중 하나로 꼽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바로 옆에서 들리는 배신의 음모, 들키면 죽는다는 긴박감. 스티븐슨은 이 장면 하나로 독자의 심장을 쥐락펴락합니다. 이야기가 늘어질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속도감. 이것이 1883년 소설이 지금도 촌스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5. 현대 독자의 시선.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짐은 막대한 보물을 얻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는 그 저주받은 섬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밤마다 파도 소리에 실버의 앵무새 소리가 들리는 악몽을 꿉니다. 물질적 보물은 얻었지만 순수함은 잃어버린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짐의 악몽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4부 나의 감상. 은화 한 잎의 기억. 소설의 마지막, 실버의 앵무새 캡틴 플린트는 여전히 짐의 꿈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8, $8.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비웃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지나간 모험을 그리워하는 소리일까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합니다.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때로는 뜻밖의 보물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물섬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키를 잡았던 그 용기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항해, 지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두려워 말고 닻을 올리세요. 모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이 되어 다시 읽는 명작 보물섬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